자, 안녕하세요. 자, 우선 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된 거 미안합니다. 예, 일정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동영상 촬영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수업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사실 이제 원래 오프라인에서 나갔어야 될 부분이죠. 예, 그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이제 대기 대순환 뒷부분. 예, 그 부분인데,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지난번에 배우던 대기대순환 한번 다시 상기시켜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사실 중요한 부분이 거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우리 요번 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은 따로 영상 올라갈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번에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번엔 배울 건 얘기했지만 대기대순환하고 엘니뇨 이거 두 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대기대순환 지난번에 얘기를 수업을 어느 정도 했었죠. 자, 지구 전체 규모의 엄청나게 큰 단위로 대기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리고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전향력, 코리올림.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만약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즉 자전이 없었다면은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자전이 없었다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돌아야 할 대기 대순환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적도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고 이제 이게 극으로 가서 다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형태로 원래는 있었어야 되는데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과 코리올림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큰 규모로 이제 뭐 무역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세 단계로 쪼개져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총 세 가지, 이 부분 총 세 가지의 대기 대순환 이름을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나눠서 헤들리, 페렐, 극순환인데 요거는 뒤에 그림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딱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랫부분에서 이제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지구 전향력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동해에서 예, 그러니까 동북 쪽에서, 그러니까 북동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꺾어져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바람대가 생긴다 그랬죠. 바람들이 이걸 우리가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적도 부분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풀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30도 부근에서 아래로는 이제 북동 무역풍, 위로는 편서풍, 이 방향으로. 자, 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제가 전향력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 바람이 불면, 자, 모여진 바람들, 여기서 공기가 가득 모이죠? 그럼 가득 모인 바람이 위로 상승한다 그랬어요. 상승하면서 차가워지고, 이게 30도, 불어왔던 방향 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간 바람은 다시 그 30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물론 당연히, 자, 아래는 뜨거웠지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내려간 상태로 쭉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다시 30도에서 이 위쪽으로 갔던 것도 역시 이 위쪽 방향으로 다시 상승해서, 즉 이 편서풍이 이쪽 60도 부근으로 가면 다시 여기서 공기가 모이잖아요. 그 모인 공기들이 다시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즉 편서풍 있는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역풍 있는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순환을 하는데, 어쨌든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돌고, 위에서는 차가운 바람 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있다가 이 위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즉 북쪽, 그러니까 위도 60도 위쪽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바람이 차겠죠. 바람이 매우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위쪽에서는 이렇게 불긴 하는데, 애초에 북쪽에서 오는 바람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여기서의 순환은 이제 찬바람이 찬바람이 돌게 돼요. 어쨌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동풍 이쪽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60도 쪽으로 모였다가 다시 위쪽으로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도는 이런 그 순환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0도, 그러니까 적도에서 30도까지를 우리가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부근 사이를 우리가 페렐 순환, 60도부터 극지방 사이를 극순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바람의 순환하는 방향,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것만 딱 기억하고 바람의 모양 기억하면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예, 다행히 30도에서 출발. 오케이? 그리고 어디에서 도착? 어디에서 모인다? 0도, 60도에서 모인다. 30도, 그리고 극에서 출발, 그 다음에 0도, 그러니까 적도, 60도에서 모인다. 자, 물론 이 북쪽과 북방과 남방울은 서로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대기가 대순환하기 때문에 이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 있는 이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순환하면서 이 적도 부분에 쌓여있던 에너지들이 극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가기 전에 내용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이 만난다. 만나는 부분. 그러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30도 부분이겠죠. 알겠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상상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물론 요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대순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더 더운 쪽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막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네, 당연히 그 순환 속에서 쪽지 오시겠네요. 순환 속에서 당연히 비가 덜 내리는 곳은 사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사막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막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막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그 이유에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는데, 자연적인 원인은 사실 대기 대순환이 이렇게 하는데, 그 대기 대순환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해요. 그러면서 강수량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감소하면 사막화가 심해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인위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들이 너무나도 가축을 방목해서 주변의 풀을 황폐화시켜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경작지 면적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경작지가 아니었을 부분도 경작지를 만들면서 나무들을 없애요. 그러면서 동시 사막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또 물론 그 과정에서 나무도 많이 베겠죠. 산림 벌채도 심해집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원인의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막화 영상만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내몽골 지역. 한때 초원이었던 이곳은 점차 건조해져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방목이 오랫동안 그 주요 원인으로 여겨져 왔는데, 지구온난화가 사막화를 가속시킬 것이란 사실에 중국 과학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这边墙，你看，哎，这是羊圈。 이곳 주민들은 인근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의 생활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마다 몇 미터씩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집이 모래 속으로 사라져간다.哎呀，这个也最少差不多7、8年了，10年。 就已经这样。这样了，这个不该拆，拆掉之后啥子又朝前跑走了，就这么个事，这是扔的呢。我说有钱了，从盖一下房子，挪一下。 이 지역은 한때 맑은 호수의 마을로 유명했다. 주민들은 비옥한 땅과 초원, 맑은 호수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불렀다.都啥子卖掉了？10几年以前就水多，我到底啥子卖都没有了。以前草场也好，现在就不行，养牲口都是喂料喂草，那看那个草就一提就掐得去喂牲口了。 자, 중간에 뭐가 알람 울려서 미안해요. 자, 지금 봤죠? 지금 본 거. 예. 자, 이거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목초지를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사막화가 가속화돼서 호수였던 데가 말라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다 빼가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원래 이제 키우던 뭐 그 목축하던 곳도 이제 다 파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점차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이 피해가 저희한테까지 오죠. 왜냐면 중국의 사막화가 심해지면 황사가 심해질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막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사막은 어쩔 수 없이 좀 점차 심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막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막이 이제 되게 여러 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사하라 사막 가장 유명하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막화가 부분 존재를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거는 당연히 이쪽 사막이에요. 이쪽 사막들.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왜냐? 여기서 황사 날라오니까요. 자, 그래서 그거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어쨌든 이 사막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중에서 이제 황사 근원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황사 근원지 이제 고비 사막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고비 사막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황사의 근원지로. 자, 그래서 이 사막화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이 있어요. 자, 무슨 영향이 있어요? 자, 우선 생태계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왜냐면 사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물이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물론 사막에만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막에서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파괴가 되고, 게다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식량 부족 심해지고, 거기에 이제 황사가 심해지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이죠. 우리나라엔 기본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이 황사가 심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함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삼림을 심어야 된다, 삼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대책도 역시 간단해요. 방금 저희가 삼림을 구축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산림 벌채를 줄이고 숲의 면적을 늘리고, 자, 이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참 어렵긴 해요. 자, 그리고 가축 방목 또한 최대한 줄여주고 적절한 수의 가축만 유지를 시켜주는 게 관건인데, 사실 이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초국가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 사막화에 의해서 이제 심해지는 황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사 한번 볼게요.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황하강 유역에서 불어오는 모래 섞인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이 흙먼지 황사는 중국 대륙에서 바람을 타고 떠다니다가 강한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흙먼지 황사에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섞여 있어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과 눈병, 알레르기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식물의 숨구멍을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계 고장을 일으키는 등 정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야 하며 외출 시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발을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황사가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황토먼지가 생겼다고 무조건 황사는 아니거든? 우선 토양이 메마르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야 하고 이 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먼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지. 이런 황사가 우리나라에는 봄에 찾아오는데 그건 봄철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중국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이야. 또 봄은 겨울에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 부서지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봄철에 불어오는 황사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자, 잘 보셨나요? 자, 황사, 즉 편서풍을 타고선 이제 그 건조한 사막의 그 모래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 봄철에 상당히 힘들게 하죠. 게다가 요새는 미세먼지까지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 그럼 황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막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번 더 살펴보면, 네. 그러면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거 이제 정말 본격적인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해류가 나오는데, 자, 해류는 기본적으로 뭐를 따라가냐면 아까 얘기한 편서풍이나 무역풍처럼 편서풍이나 무역풍처럼 바람이 보통 이 해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류 관련해서는 아마 바람의 그 영향을 꼭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해류는 우선 아까 대기대순환이 공기의 큰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해류는 뭐냐면 이 바다 전체 엄청나게 큰 바다에 큰 형태의 해수 흐름이에요. 이 대기대순환처럼 바다도 큰 흐름을 갖는데 그 큰 흐름은 뭐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된다? 이 무역풍이나 아니면 편서풍과 같은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해수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거를 이제 그 영향을 이제 여기 있는 걸로 확인하면 되는데, 저희도 부근에서의 무역풍은 이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중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 편서풍은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등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요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엘니뇨, 라니냐와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류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해류를 이제 보면 되게 쉬워요. 자,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동쪽에 서쪽으로 흐르게 되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뭐에 따라서 가냐면, 이 북동 무역풍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남동 무역풍하고. 그래서 무역풍을 따라서 이런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당연히 쭉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적도 반류가 있네요. 이 적도 반류는 뭘까요? 얘는 방향이 반대요. 왜 바람하고 반대로 흘러가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물이 한쪽 방향으로 가면 결국에는 여기에 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죠? 해수가 이렇게 쭉쭉쭉 쌓여요. 그럼 쌓이면 그 쌓인 부분이 어디로든 가야 되겠죠. 흩어져서. 그래서 가는 방법이 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이 연안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은, 자, 간 것들이 여기에 있는 순환 해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도 반류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 적도 반류와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적도 해류나 북적도 해류에 비해서 매우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난류가 어디서 어디로 생기는지 보세요. 자, 원래 이쪽을 이제 동태평양 쪽을 흐르던 캘리포니아 해류나 페루 해류와 같은 경우엔 한류죠. 이 한류가 뭐 케이팝 그게 아니라 차가운 해류라는 뜻이에요. 차가운 해류가 자, 여기 이제 남쪽도 해류와 북쪽도 해류를 타고 가면서 난류가 돼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이유를 이제 뒤에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난류가 이제 위쪽으로 가면서 차가워졌기 때문에 온도를 상류에서 흐르면서 차가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자, 요 남곡순환 해류 방향도 보면은, 이제 편서평을 따라서 쭉 가는 거 보이죠? 60도 부근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각 위도 부분에서의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해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류를 잘 몰라도 대충 순환의 흐름은 보이실 거예요. 30도 부근, 뭐 몇 도 부근에서. 자, 어쨌든 중요한 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해류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보여야 될 게,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엘니뇨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엘니뇨는 뭐냐면, 자, 우리 보통 이제 이상기후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엘니뇨의 원인, 그 이상기후의 원인이 뭔지를 꼭 같이 아셔야 돼요. 자, 뭐냐면, 간단해요. 자,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큰 해류와 바람의 순환을 갖습니다. 자, 뭐냐면, 무역풍이 불m에 따라서, 지금,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해류와 무역풍이 동시에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무역풍이 적도 부근에서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분다 그랬고, 그것 따라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 왜 따뜻해지느냐? 간단합니다.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도를 흐르게 되잖아요. 근데 적도 부분에는 태양 에너지가 가장 센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내내 점차 어떻게 돼?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어떻게 돼요? 점차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증발량이 많아지면 이제 서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냐면 강한 서쪽 부근에 이제 서태평양 부근 쪽으로 가면 이제 점차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위에 비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비를 많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열대 우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인도네시아 이쪽 인도네시아의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해수의 흐름 때문입니다. 요렇게 이제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평상시에 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니뇨라는 게 생기면, 자, 엘니뇨는 뭐냐면 무역풍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해수를 밀어주는 속도가 약해져요. 그러면 해수가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가 천천히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상대적으로, 자, 천천히, 어차피 적도부가 내리쬐는 태양 똑같아요. 근데 천천히 이동하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게 돼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비구름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기류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즉 비구름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생기던 데보다 일찍 생기게 돼요, 비구름이. 그래서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 비구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공기 흐름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기존의 무역풍 말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느려졌던 해수의 흐름이 더 느려지면서 이 동쪽에 더 많은 비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상하네요, 이거. 왜 이러지? 어쨌든 갑자기 사라지긴 했는데 이쪽에 더 많은 비구름이 생기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면 이게 왜 이상기후냐? 원래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야 될 동태평양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원래는 비가 많이 내려야 할 서태평양 쪽에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후라는 겁니다. 원래와는 다른 형태의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표층수온이 상대적으로 동태평양 쪽의 표층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서태평양 쪽은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낮아지고, 그 수온의 차이가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면서 이제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동태평양 쪽에는 평소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쪽, 남아메리카 부근 이쪽 페루나 이쪽 있죠? 그쪽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그러니까 서태평양 쪽 인도네시아나 호주 이쪽에 갑자기 가뭄이 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에 있잖아요. 엘니뇨가 강해지면서,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나라 생각하지 말고, 자, 엘니뇨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서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에는 당연히 평소보다 서태평양 쪽 비가 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고, 자, 그리고 반대로 동태평양 인근의 페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홍수가 나겠죠. 자, 이겁니다. 평소보다 가뭄이 드느냐, 홍수가 발생하느냐. 자, 이거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적용을 잘해서 우리가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수의 표면 온도가 이제 평상시보다 2도씩 높아지면서 당연히 동태평양 쪽이 천천히 하면서 해수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강수량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 자, 중요하죠.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태평양 가뭄, 상대적으로 가뭄,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홍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만약에 엘니뇨가 발생하게 된다, 엘니뇨가 갑자기 무역풍의 약화로 갑자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됐다. 자,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쪽에 있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도 부근이 아니라 위쪽이라서 순환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로 기후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엘니뇨의 제가 말했던 적도 부근 그쪽 국가랑 다르게 엘니뇨에서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요거 주의하천 시를 재방 설치하는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라니냐라는 게 나오는데, 라니냐는 뭐냐면 무역 반대요. 자, 이거는 엘니뇨랑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뭐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요, 이번에는. 그럼 더 빨리 막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동태평양이 원래 수온이 낮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요. 아예 뜨거워질 틈을 안 주고 물을 계속해서 밀어내요. 그러면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자, 평상시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자, 증발량이 어떻게 돼요? 더 적어지게 됐죠. 그러면 원래보다, 그러니까 증발량 자체가 더 적어지니까 원래보다 어떻게 되나, 비가 훨씬 적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증발을 해야지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비가 더 안 오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가뭄이 훨씬 심해지게 되는 거죠. 어디가? 동태평양. 그러면 반대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쪽이 계속해서 물을 계속 보내면서 약간 서태평양 있는 좀 깊숙한 곳까지 계속해서 물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증발을 하잖아요. 증발량이 많아지면 그 서태평양 와서 증발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하고 비가 많아지고 그럼 여기가 이제 반대로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물론 비가 원래 많이 내리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많이 내리던 정도보다 훨씬 많은 비를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니뇨와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엘니뇨 발생 시에는 동태평양 홍수, 서태평양 가뭄. 그래서 이거를 건조 산불. 그 다음에 라니냐 발생 시에는 라니냐는 반대니까 동태평양 가뭄, 그다음 서태평양 강수량 증가. 오케이? 아시겠죠? 자, 반대. 그래서 요 표를 딱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으면 끝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건데요. 뭐냐면 책에 있어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오스트리아의 산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불 엄청나게 진압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호주 산불이 진압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가 너무 적게 내려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오스트리아의 홍수가 납니다. 라니냐는 반대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지구온난화 저희가 앞에서부터 꾸준히 봤던 지구온난화, 사막화, 엘니뇨, 라니냐. 자,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나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72년부터 쭉 나왔는데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협정들이죠. 자, 이런 것들. 그 이전에도 사실 UN 사막화 방지연합, 기후변화 협약들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사실 외우라고는 못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예,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지구온난화, 사막화, 이런 지구 환경이 좀 안 좋게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다. 그러니까 그 초국가적 글로벌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 확인하고 이번 시간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사막화를 일으키는 인위적인 요인 뭐가 있어요? 자, 지나친 가축의 방목, 그래서 경작지를 너무나도 무리하게 늘리고, 그리고 삶을 너무나도 없애버린 훼손하는,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엘니뇨가 발생했어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표층수온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창의융합 한번 해봅시다.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 자, 이거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예요. 동태평양 적도역의 해수면 기압. 해수면 기압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자, 자, 평상시 해수면 기압과 어떻게 돼요? 라니냐가 발생하면 표층 수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잖아요. 자,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풍과 같은 경우에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면 여기 주변으로 공기가 모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그래서 여기로 쭉 모이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하강기류가 생기면, 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공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고 고기압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당연히 기압은 어떻게 된다? 하강기류가 발달하면서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이제 응용해서 알아두면 참 좋긴 해요. 이제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까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가 왜 일어나는지, 표층수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무역풍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 이거를 연계해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꼭 연계해서 꼭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 끝이고요. 자, 이번 시간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브로그로 탐구활동 영상이 하나씩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탐구 활동 같이 얘기를 해보긴 할 거지만 어쨌든 자 메인 수업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이제 그 저번에 올라왔던 수업 다 봤죠? 예,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선 우리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거 저번 거 이제 같이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수행평가를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책을 가지고 이거 좀 중요해요. 통합과학 책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꼭 반드시 목요일 실시간 수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요일 실시간 수업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제가 저번에 그 예고를 해드린 수행평가,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 영상에 붙어있는 그 수행평가를 이번 주 목요일에 할 거니까 꼭 실시간 수업에 들어오셔야 돼요. 교과서 갖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